안녕하세요. 서쌤의 보충 수업 서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골칫덩어리로 떠오르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공부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봤던 가짜뉴스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건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이 있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가짜뉴스였는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가짜뉴스의 출처의 신뢰성과 언론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가짜뉴스는 4월 20일 NK데일리라는 서울에 있는 북한 관련 보도 매체에서 출발했는데요.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심혈관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사를 냅니다. 그런데 보면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아니고 관련 소식통에서 어떻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증 없이 CNN이 받아 적습니다. 4월 21일 속보로 이제 시술이 수술이 되고 치료 중이 위중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미국발 보도라면서 다시 한국 언론이 가져와서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소설 쓰듯이 미리 기사를 준비했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실수로 준비하던 기사를 올렸다가 삭제했는데 이게 자료가 남았거든요. 사실인지 확인도 안 됐으면서 일단 그 대제목을 김정은 사망, 거기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이라는 프레임을 하나 더 엮어서 기사를 준비한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서 화제가 되면 이제 정치인들이 나설 때가 됐죠. 탈북민 출신인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 새롭게 당선된 국회의원 태영호, 지성호가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에 확신을 심어줍니다. 99% 사망이라든지 제대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상태라 얘기했는데요. 특이 동향 없다는 청와대의 공식 발표는 저런 태영호, 지성호의 선정적인 인터뷰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짜잔! 이렇게 5월 1일 순천인 비료공장 준공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국 논란은 종식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 관련 가짜뉴스가 이번이 처음일까요? 사실 이런 가짜뉴스는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역사가 아주 깊은데요. 1986년 김일성 주석이 피살됐다는 보도, 그리고 2004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그리고 2008년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대역 배우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돌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방에서 행사에 참석했는데 해외에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기사가 뜨면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생각해보면 북한 말고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의 사망설이 이렇게 쉽게 그리고 자주 나오지는 않잖아요. 북한의 지도자 사망설 이외에도 북한에 관련된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북한의 삼지연 관현악당 현송월 당전이 총살되었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지만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무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우리는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북한에선 장애인을 낳으면 의사들이 목을 눌러 죽인다던가 아니면 장애인이 생체 실험 대상이 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장애인 시설들과 재활시설들이 공개되기도 했고 장애인들이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가짜뉴스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거의 가짜뉴스의 끝판왕이 북한 관련 보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짜뉴스는 누가 퍼뜨리는 걸까요? 정보의 출처를 좀 먼저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금 가짜 정보의 대다수의 출처가 탈북민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신에서도 탈북민을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는데요. 대다수의 탈북민은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시기, 그러니까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탈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1990년대 중반인데 상식적으로 그 옛날에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이 북한의 내부 사정을 시시각각 아는 게 가능할까요? 특히 국가 지도자의 건강과 같은 중요한 정보들을요. 또 탈북자들은 북한의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의 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주관과 견해가 사실인 것 마냥 전달이 된다는 건데 진짜 언론이라면 그 이야기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을 잘 하면서 비판적으로 그 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를 봐도 알지만 언론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잖아요. 출처의 신뢰성은 언론에서 명확히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1986년도부터 지속되어 온 북한의 지도자 사망설이나 북한 관련 가짜뉴스, CNN에서도 북한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을 정도인데 굳이 출처도 애매한 이 정보들을 가짜뉴스로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북한을 적대시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분단 상황을 이용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 지도자를 악마화하면서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계속해서 심어주고 그간 남북이 맺은 평화적인 공동선언에 반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확보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서 했다면서 조작 사건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칼기 폭파 사건이나 천안함 사건, 북한 여종업원 나치 사건 같은 게 이러한 대표적인 예시이죠. 심지어는 북한이 했다면서 사건도 만들어내는데 가짜뉴스 한 줄 만들어내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일까요?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평화통일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에도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CNN의 보도도 미국 정부 인사 그리고 방산업체의 합작품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총선 승리에 힘입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평화통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속도 조절을 하라는 압박으로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가짜뉴스가 나돌았던 적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2008년에 김정일 위원장의 대역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한 가짜뉴스가 바로 일본에서 시작된 가짜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생해서 거짓 정보들로 돈벌이를 하고 특종에 매달리는 언론들이 있죠. 받아쓰기 식으로 내뱉는 게 관행이 되어버린 건데요. 언론의 제 역할을 하기보다 조회수를 높이고 광고를 붙이는데 혈안이 되어서는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을 계속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결국 그런 가짜뉴스들이 모이고 거짓 정보들이 모여서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남북관계를 결국 악화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불순한 의도들이 모여서 한바탕 가짜뉴스 대잔치가 열렸는데요. 이제 얼마나 무한할까 싶었는데 그 뒤에 반응을 보니 왜 이런 가짜뉴스들이 매번 반복해서 생성되는지 알겠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가짜뉴스를 생성한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고 가짜뉴스인 게 나중에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보는 이미 널리 퍼져 있고 이미 이슈가 끝난 뒤니까 진짜 정보들은 영향력 있게 전달되지 않더라고요. 당장의 태영호 지선만 보더라도 말 한마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를 느꼈다면서 사과 같지 않은 뒤늦은 사과를 했는데요. 국민을 대변하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그걸 모르고 당선되었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더러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이 위독했을 때 탔던 차가 지금의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차라면서 끝까지 미련이 남은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를 퍼나른 언론들, 정정보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되려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이런 질환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이어나가던데요. 사실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 언론개혁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촛불혁명 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검찰과 채널A, 검언유착으로 이런 언론개혁 문제가 더더욱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보도로 또 한 번 그 개혁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20대 국회도 가짜뉴스가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알고 있는지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20개 이상이 발의가 되었지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어떤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가짜뉴스 처벌 여론은 매우 큰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짜뉴스 처벌법을 꼭 통과시키고 얼렁뚱땅 종평심사에서 통과된 TV조선, 채널A 이런 가짜뉴스들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언론사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감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그리고 언론개혁의 필요성까지 좀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가짜뉴스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퍼뜨리는지 제대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앞으로 서쌤의 보충 수업은 다양한 선생님들을 좀 모셔볼 예정입니다. 맞이하게 될 스타 강사진 분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좀 해주시고 보충 수업을 뛰어넘는 알찬 정규 수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